관절염에는 나이가 없다?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관절염. 최근 관절염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인해 20, 30대에서도 흔히 발병한다고 하는데요. 톡톡TV 닥터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대학교 병원 정우성 교수와 함께 관절염을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관절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제주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 정우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음식이 관절에 나타낼 수 있는 효과, 그리고 관절에 좋은 음식,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오늘 강의한 내용의 요약 정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식이 관절에 나타낼 수 있는 효과는 항염증 효과, 그리고 항산화 효과, 그리고 지질 구성 조절을 통해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장내 세균총의 변화를 통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관절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방산은 다들 아시다시피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불포화지방산이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좋은 기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불포화지방산은 다가불포화지방산과 단일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가불포화지방산은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으로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 필수지방산이라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관절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지방산은 오메가3 지방산으로 알파리놀렌산, 그리고 DHA, EPA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지방산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름은 들기름, 아마씨유, 생선기름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그리고 암, 우울증, 인슐린 저항성, 노화, 비만,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관절염에 대해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연골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무릎 연골 손실에 역상관관계가 있다. 이 말은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복용할수록 연골이 덜 닳는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고지혈증과 퇴행성 관절염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나쁜 기름이 많을수록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 더 잘 생기는 것 같다 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위험에 관한 연구에서는 생선을 일주일에 2마리 이상 섭취를 하면 류마티스 발병이 33% 정도 낮다. 그리고 기름진 생선을 일주일에 1마리에서 7마리 정도 섭취를 하면 20% 정도 류마티스 발병이 낮아진다. 그리고 오메가3를 하루 0.21g 이상을 섭취하면 류마티스 발병이 35% 정도 낮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 지방산이 관절염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 오메가3 지방산을 적게 섭취한 환자들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위험이 높아지긴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였을 경우에는 적정량을 섭취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발병 위험이 조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더라도 적정량을 복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1년 이내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면역억제제와 생선기름을 같이 복용한 환자들이 면역억제제만 복용한 그룹에 비해서 일상생활 기능의 호전, 통증 관절수 감소, 염증 수치 감소에 우월한 효과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질병의 활성도를 나타내주는 관해율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진통소염제 사용량에도 감소를 보여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는 면역억제제 치료에서 생선기름을 같이 복용을 하였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약으로 섭취를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면, 하루에 남성은 2.7g 이상, 여성은 2.1g 이상 복용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양은 고등어구이 한 토막 정도로
이제 매일 고등어 구이를 한 토막 정도 섭취를 하시면 이제 충분한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생선들에서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고등어, 멸치, 정어리, 연어 같은 이제 생선에서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태계 상위 포식자인 이제 큰 생선들에서는 이제 수은 함유량이 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항산화 성분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인체에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세포막의 기능 이상, 그리고 DNA 손상, 지질대사의 이상, 면역체계 이상,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는 활성산소가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그 외에도 이제 노화, 심혈관 질환, 당뇨, 위염 및 각종 위장 질환, 동맥경화, 신경계 질환,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그리고 암과도 이제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는데요.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조직 손상에 대해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이제 성분들에 대해 살펴보면 비타민 A, B2, C, E, 그리고 베타카로텐, 폴리페놀, 셀레늄 등이 있겠습니다. 항산화제가 이제 관절염 환자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한 결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서 항산화제의 효과를 살펴보면, 항산화제 표지자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더 낮다고 알려져 있고, 혈청 비타민 E, 베타카로텐, 레티놀, 셀레늄 등의 이제 항산화제가 낮은 사람들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를 적게 섭취한 사람들이 많이 섭취한 사람들보다 염증성 다발 관절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C, E, 아연, 셀레늄을 섭취해도 류마티스 관절염 예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산화제는 염증성 관절염의 질병 조절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타민 C를 투여하여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 투여 시 통증 점수는 좀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지만, 압통 및 부종 관절수, 그리고 검사 결과, 그리고 관절 강직도의 개선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셀레늄 용도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더 낮고 활성 관절수와 역상관관계를 보였지만, 그것을 보충한다고 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항산화제를 추가로 복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항산화 물질이 든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녹황색, 적황색 채소, 그리고 보라색 채소, 과일, 그리고 해조류와 해산물, 그리고 붉은 과일, 그리고 여러 베리류 등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란, 견과류, 통곡물, 콩, 차 등도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음식들이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를 하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복용을 하기 위해 더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음식들을 조금 더 자주 섭취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이제 올리브 오일, 통곡물, 그리고 과일과 채소, 적당량의 생선, 그리고 유제품, 육류 등을 여러 조미료와 향신료를 섞어서 자주 섭취하는 식단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매일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제일 아래쪽에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음식물 섭취에 대해 알아보면, 이제 매일 이제 여러 야채와 과일, 그리고 통곡물 등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일주일에 2회 이상 생선과 이제 해산물 등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유제품들을 섭취해 주는 것은 이제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육류와 그 다음 이제 군것질거리들은 가급적 적게 섭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관절염 말고도 이제 심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병, 치매, 여러 가지 암, 그리고 관절 질환들에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이제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면,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의 개선의 효과는 있었지만 이제 질병 활성도의 호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고, 예방 효과는 입증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가 중요하겠고, 이제 이런 식단 조절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을 효과를 노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항산화제, 비타민 D, 그리고 차, 그리고 여러 건강한 오메가3 지방산이 든 오일, 그리고 과일과 야채, 그리고 유제품, 그리고 이제 생선을 섭취를 하는 것이 좋겠고, 육류나 이제 알코올은 조금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건강보조식품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섭취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은 보완대체의학에 속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이제 대체의학으로 불리던 것들이 그 여러 가지를 합치면서 보완대체의학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대체의학의 정의는 이제 의과대학에서 교육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 내 병원들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없는 치료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완대체의학의 문제점은 치료 효과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으로 먼저 이제 치료를 하려다가 이제 의학적으로 치료 가능한 이제 심각한 상태의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이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된 사용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통증이 있어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용하게 된 동기는 이제 통증이 있으니까 막연한 기대감으로 복용을 하면 도움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복용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주변 사람의 권유, 그다음에 심한 통증이 있어서, 그리고 건강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막연하게 대체의학에 대한 믿음이 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의학에 대한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부분이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라고 대답을 했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환자들의 권유로, 그리고 대중매체나 책을 통해서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서 이제 일부 환자들이 이제 정보를 얻었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이제 건강보조식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 이것은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관절에 좋다라고 많이 듣고 TV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성분인데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은 연골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글루코사민은 갑각류 껍질에서, 그리고 콘드로이친은 동물의 연골에서 성분을 추출해서 이제 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섭취 시 일부 장에서 흡수되어서 관절로 일부가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살펴보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 대상 대규모 연구 결과를 살펴봤을 때 무릎 통증을 감소시키는 유의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진통소염제보다 오히려 낮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가진 환자에서는 복합요법을 하면 이제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정도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병행해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을 이제 복합요법을 하면 통증이 조금 조절될 수는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연구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제 분석을 해 보았을 때도 통증 감소 효과와 이제 연골 보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의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둘은 상대적으로 이제 부작용은 좀 적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루코사민은 설사나 속쓰림 등 경미한 위장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고요. 각각류 이제 껍질에서 성분을 추출하기 때문에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콘드로이친은 초기 오심 설사 보고가 있었지만 이제 안전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이제 TV에서 많이 광고가 나오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내에는 우리 세포수보다 더 많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이제 인체에 존재하면서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체내에 살고 있는 균, 그리고 이제 공생하고 있는 균, 그리고 이제 체내에 침입을 한 병원균, 이런 모든 미생물들의 총합으로서 이 미생물들이 가진 유전 정보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이제 인체에서 서식한 이 미생물 군집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유지시켜서 장내 기능을 향상시키는 살아있는 미생물로 이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이제 미생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은 이 장내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의 조성과 기능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이제 기능성 식품의 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에서 추출된 물질들, 그리고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 우리 몸에 도움이 되게 약으로 만드는 것들을 이제 파마바이오틱스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염증 수치의 호전, 그리고 합통 관절수와 부종 관절수의 감소, 그리고 통증의 감소, 그리고 질병 활성도의 감소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연구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으냐?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여러 부작용들을 좀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미생물이기 때문에 전신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유해한 대사 활동, 그리고 민감한 개인이 과도한 면역 자극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가진 이제 유전자 정보를 이제 체내에 살고 있는 세균에 전달을 해서 항생제 면역을 생기게 한다거나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위장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제 이상 사례들은 점점 이제 사용량이 늘면서 보고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이상 사례들을 살펴보면 위장관 증상이 대부분이고 피부, 그리고 여러 장기들, 그리고 뇌신경 관련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과 호흡기, 그리고 대사성 장애 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였을 때 잠재적 위험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면역 억제가 된 이제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심장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분들, 그리고 병원을 다니는 환자들, 임산부, 그리고 장 내에서 미생물들이 이제 벽을 뚫고 이제 침입을 할 수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방문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이제 건강보조식품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니는 이렇게 생긴 이제 식물로 잎을 다려서 먹거나 아니면 분말을 만들어서 분말을 만들어서 섭취를 하게 됩니다.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이제 연구를 살펴보면 통증 완화와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이제 환자들에게 모두 투여를 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을 비교하지 않고 모든 환자들에서 투여를 하였을 때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 이제 통증 완화나 삶의 질 개선 같은 이제 주관적인 요소를 효과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위약 효과일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
논의를 복용을 하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한테 좋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겠습니다. 다음, 최근에 이제 TV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보스웰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스웰리아도 마찬가지로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복용을 했을 경우 4주 이상 복용을 하면 통증, 관절 강직, 기능의 호전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이제 소규모 연구로 이제 환자 몇십 명만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통증, 관절 간직, 기능 호전 등은 이제 주관적인 결과들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아니면 약을 복용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이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스웰리아를 복용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 좋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되겠습니다. 옛날에 환자분들이 방문하셔서 많이 물어보시던 이제 초록잎 홍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록잎 홍합도 이제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메가3 지방산이 이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에 좋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가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투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제 관절 강직과 통증, 기능 호전에 이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결론이 있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다 소규모 연구이고 근거 수준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록잎 홍합으로 퇴행성 관절염에 치료를 하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은 이제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음식과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떤 것을 권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먼저 가장 최근에는 약물보다도 오히려 운동을 하는 것을 더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손과 무릎,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환자 모두에서 운동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의 체중이 이제 부하가 되는 무릎과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는 체중 감소가 도움이 된다라고 강력히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태극권이나 그 다음에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런 관절 보조기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권장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절에 좋은 운동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많이 궁금하실 텐데, 관절에 좋은 운동으로는 이제 유산소 운동, 그리고 물에서 하는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밸런스를 잡는 운동들이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들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있지는 않고 환자들의 이제 가능한 상태에 따라서 맞추어서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음식물들이 이제 관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있지만 환자가 느끼는 이제 주관적인 통증이나 기능 호전 외에는 이제 질병 조절을 할 수 있는 효과는 이제 뚜렷하지 않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로 통증 완화 정도의 효과가 있긴 하지만 질병 조절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이 말은 이제 건강보조식품이나 음식으로 이 질병을 치료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제 약물 치료에 병행해서 음식 조절과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을 추가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규칙적인 운동이랑 그다음 균형적인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관절에 좋은 음식과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관절에 좋은 음식과 건강보조식품은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질병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서 통증 완화나 관절 기능의 개선을 이제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